말씀하신 대로 발제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펼쳐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소론에서는 1월 18일 그 소말리아 인질 구출작전 엠바고 논란 과정과 이게 어떻게 우리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짚어봤습니다. 1차 작전이 실패한 후에 엠바고 문제가 과연 2차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저는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그 전략과 기밀, 장비와 성능, 군사 작전 동영상까지 대대적으로 공개한 부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국방부 역시 어떻게 해서 국익에 반했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작전 실패 보도가 엠바고를 파기한 것인지 이것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일보는 이 국방부 출기자단도 아니었고 아시아투데이나 미디어오늘은 이미 인터넷에 알려진 사실이 있는 보도 있습니다. 또 국장은 뭐 그래도 엠바고는 지켜져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엠바고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유례 없이 강도 높은 조치를 정부가 취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대한 일종의 이축 효과를 노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발제문에는 쓰지도 않았지만 지난 월요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 엠바고 문제를 의제로 올렸으나 언론학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재위원들은 이 정도 제재를 가할 정도 했었는데 지금 무슨 중재위까지 나서느냐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여기 일련의 문제들이 좀 종결되지 않고 계속 가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국민의 그 알 권리 그리고 언론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엠바고 현재 상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 권리는 뭐 논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 집단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권, 그리고 언론기관에게는 정보 공개 청구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취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프랑스 인권론은 제11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권리 하나로 표현의 자유를 꼽고 있고 그 진야 권리 장견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전제적 정부라고 단정합니다. 정부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때마다 공익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익이라고 하면 무슨 공공기관의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학에서는 절대주의 시절의 공익은 국익적 공익이었습니다. 분명히 국가에 의해 그리고 국민의 공동체를 이해하지 않는 이런 권리로 많이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민사회에서는 엄격한 중립적 기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사회에서 시민에게 정보 제공 그리고 공적 현상에 대한 비판 이런 형성 기능을 공익 실현이라고 정의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러한 언론자와 밀접한 관계를 징조할 바로 미디어 정책 기능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색인데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었고 신방 경영 금지라든지 소규모 신문들을 고려한 개인 법인 신문의 2분의 1의 주식을 차지하지 못하러